지금 아울러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러시아와 중국이 일단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뭔가 그렇게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뭔가 다시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저는 최근에 G20 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정밀한 타격을, 표준 사격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한중일의 정상회담이 역사에 남을 만한 회담, 예를 들면 포스탐 회담을 카이로 선언 정도의 큰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회담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 우선 세 나라에게는 크게 말해서 역사전쟁과 군사전쟁과 경제전쟁 세 개를 합니다. 역사전쟁이라는 것은 중국이 우리 동북공정하고 발해하고 고구려를 먹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중단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무슨 위안부 문제라든가 무슨 독도 문제라든가 이것도 역사 문제이면서 군사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현재 상태에서 스테이터스고 현상을 동결하는 입장하고 그 다음에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영내의 어떤 정치적 분규를 군사적인 수단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하는 게 삼국이 공동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엔저를 올리고 내리고 위안화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사전에 하기 전에 삼국과 다른 나라와 협의하는 그런 경제 협의체를 만들면 지금 중국이 좀 약간 소외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막 러시아로 쫓아가니까. 그래서 이게 나는 거기가 삼각구도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국을 슬그머니 끌어와서 한중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청와대에서도 그 비슷한 걸 연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서울 회담 같은 거 하면 참 좋은데 왜냐면 중국이 동경 원하지 않고 일본은 북경 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서울 아니면 제주도 회담 같은 걸 해가지고 하나 건사하게 맺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주도해서 뭐 옛날에 있었던 무슨 균형자 역할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그걸 잘 해내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굉장합니다. 그리고 딱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근데 또 쉽겠느냐 하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거를 실현한 사람이 논어에도 자주 나옵니다. 공자가 유일하게 칭찬 일색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정나라 대상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북쪽의 중원의 진나라, 남쪽의 초나라 사이에서 조그만 나라 시달리던 정나라를 강소국으로 만들 진짜 허브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자산이라는. 그러니까 공자가 자산을 갖다가 칭찬한 대목이 총 4대목에 걸쳐서 나온다고요. 전부 칭찬 일색이야. 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허브국가를 만들고 강력한 부국강 정책으로. 이 자산이라는 사람. 우리도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 정나라처럼. 그렇죠. 정나라처럼 자산이 한 것처럼 부국강경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애교 창략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계책이에요. 이거는 강대국만 구사하는 게 아니라 그 허브 국가가 되려고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이제 너무 저거 한다 그러니까 늘 러시아는 우리가 이러 제중의 카드를 들고 있어야 돼요. 중국을 갖다 견제하는 카드로. 그리고 일본을 제압하는 카드로는 1어 제1. 러시아를 이용해서 또 일본 한다든지. 이게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와 그동안의 어떤 국가 역량이 강화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잘 거기서 이제 중심을 잘 잡고. 하나만 한중일 대목에서 추가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갖고 세계의 고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군사적 분쟁을 일으키는데 가담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낮은 하산 근처의 경제 개발 때문에 한국하고도 좋은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지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잠재력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로 도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장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끌어당겨서 러시아와 중국에게 약간의 균형추를 흔들리면서 신삼국 체제를 만들면 그 대신 미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울 만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두원 전 의원, 정두원 의원이 MB 정부 때 있었던 자원외교, 사자방 국조,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도원 의원 경우는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MB의 이제 오른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그 감옥에 가면서 여러 가지 배신감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인 보냈는데 뭐 하등 도움도 안 주고 사면도 안 되고 뭐 그러든지 하여간 어쨌든 뭐 무죄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정 의원 그리고 또 그 왕차관도 나왔죠. 박영준 박영준 왕차관 나오고 그래서 조만간 거기는 이제 만기 출소한 거고 정도원 의원은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거고 무죄 판결로 나오고 요번에 이제 청문회인가 뭐 국조 들어가죠. 저거 가지고 들어가면은 저게 그 파장이 전 굉장히 크리라고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야당이 말이죠. 정말 앞으로 정권을 잡고 또 우리나라 100년 대계 근간 4.16 사건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 이걸 계기로 지금 불피하든 건피하든 뭐 관피하고 완전히 도려내야 되거든요. 도려내는 저가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번 저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진짜 쌍수 들어서 환영할 테니까 단호하게 밀고 나가고 여당도 이거는 말이죠. 이건 무슨 MB 정권하고 이거 박근혜 정부와 MB 정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호히 여기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MB 대통령이 잘한 것을 먼저 두 개 얘기하자면 청계천 치우고 그리고 교통 시스템 바꾸고 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서울시장 시절에 그 공로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을 잘 하다가 그냥 쇠고기 파동 때문에 한 방 먹어가지고 정신이 아리까리해서 아리까리란 말을 써서 그래서 외국에 나가 계시는 것이 차라리 국내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고 자원외교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막판에 이 4대강하고 자원외교 때문에 폭삭 망해버린 결과가 됐는데 정도원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걸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사자방 조사를 반대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문제인데 자기 전임 같은 당의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공개적으로 올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조사 대상.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염두에 둔다면 어느 정도는 참여하지 않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4대강 이런 문제. 아니, 전임 정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춘추 대의가 춘추내로 정리. 대의 멸치네요. 큰 국가 이익과 앞날의 비전을 위해서는 뭐 연계가 있겠죠. 그러나 그 뭐 MB 정권에 봐줄 게 뭐 있습니까? 실컷 쳐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